네, IPO 파노라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공모 시장 열기가 가장 뜨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올해도 이 열기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합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는 벌써 1월부터 공모 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보통 1월은 공모에 나서는 기업이 적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실제로 한국경제TV가 최근 5년간 1월 공모 금액 합계가 연간 공모 금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니 모두 1% 남짓이었습니다. 지난해엔 이 비중이 0.4%까지 떨어졌습니다. 1월 공모 기업이 극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다만 올해는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와 솔루엠 등 9개 기업이 1월 청약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이들 종목의 공모 금액 합계만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이게 1월에만 예정된 기업들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기도 하는데요. 아까 나온 기업들 중에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1월 공모 기업 중 가장 기대를 모은 곳은 항체의약품 개발 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입니다. 네.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설립된 이래로 바이오 시밀러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유방암과 대장암 바이오 시밀러가 있고 지난해엔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췌장암 치료용 항체 신약 후보 물질이 희귀의약품 지정을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재무 구조 또한 양호합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유동 비율은 587.6%로 업종 평균을 크게 상회합니다. 부채 비율 또한 16.2%로 업종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2조 7천억 원가량으로 평가받습니다. TV용 부품 등을 주로 만드는 솔루엠도 1월 공모 시장에 참여합니다. 솔루엠은 특히 삼성전기와 삼성전자 등을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고 삼성전자 QLED TV에 솔루엠 부품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120억 원과 45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기업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품을 공급하는 솔루엠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사실 1월이 이 정도인데 다른 기업들 상황도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IPO 대여들이 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업 가치가 조 단위에 이르는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잘 알려진 크래프톤이 상반기 중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크래프톤의 기업 가치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의 상장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각각의 기업 가치는 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카카오뱅크가 40조 원, 카카오페이가 10조 원, 카카오페이지가 4조 원 수준입니다. 지난해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향후에 이들 종목이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에 돌입하면 흥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소재 부문이 물적 분할돼 설립된 SKIET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수탁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올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에서 배터리 사업부가 분사해 만들어진 LG에너지솔루션도 연내 상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기업들 모두 워낙 또 유명한 기업들에서 나온 기업들인 만큼 설명이 또 필요 없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많은 탄탄한 기업들이 상장을 좀 서두른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는 일단 시장 상황입니다. 지난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네. 올해에도 이 같은 기대감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바이오와 언택트 기업들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기업들도 때에 맞춰서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됐습니다. 네. 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장을 서두르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결국 상승장을 기회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건데 올해 공모 기업들의 공모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K증권은 대여급 업체들의 공모 규모를 감안했을 때 공모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일단 이런 대여들이 공모 시장에 나서면서 기회도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경쟁률도 더 치열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제 올해부터는 관련 사안 개정안이 또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공모주는 청약 증거금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그 물량을 많이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네네. 이렇다 보니 개인에 비해서 자금력이 월등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배정 물량이 많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서 개인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금융당국은 일반 청약자에 대한 배정 방식을 변경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배정되는 물량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있습니다. 먼저 일반 청약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은 균등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이는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부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데요. 기존에는 많이 청약한 사람에게 우선 물량을 주고 나중에 나머지 물량을 배분을 했다면 개정안은 일단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은 청약 증거금 순으로 배분합니다. 또 개인 투자자에 배정되는 물량도 기존에는 20%였지만 올해부터는 25%에서 최대 30%까지 늘어납니다. 우리 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가 개인 투자자 물량에 편입되고 하이힐드 펀드 우선 배정 물량의 감축분 5%도 추가로 배분됩니다. 다만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1월 공모기업마다 일반 청약 물량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주조합 미달 물량의 최대 5%는 12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적용되지만 하이힐드 펀드 감축분은 1월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건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청약하려는 종목이 개정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1월 공모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하는 곳은 핑거와 C랩,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올해 주목을 받고 있는 공모시장 현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